명상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전 세계 전반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의 산업으로도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명상 자격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수많은 자격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알기 어려워졌는데요. BTN 뉴스가 명상의 본질을 되짚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셀 수 없이 늘어난 명상 자격증 범람 문제를 짚어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 누리집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명상으로 자격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2010년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요가 명상 지도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9개의 자격 정보가 검색됩니다. 싱잉볼 명상, 애니어그램 명상처럼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부터 보이스 힐링 소리 명상, 브레인 헬스 명상 등 이름만으로는 어떤 명상인지 알기 어려운 것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격관리기관도 각양각색, 세계적인 명상 열풍을 타고 자격증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제는 명상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무분별한 명상 지도 자격증이 남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좀 상업주의나 또는 어떤 사행심을 좀 조장하는 그런 삿된 것도 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매년 자격증 종류는 많아지는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자격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자격을 얻게 되는지도 결국엔 소비자가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을 접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생이나 제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그만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다 하면 가능하면 저는 협회에서 공익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발행하는 그 명상 자격증 과정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과 현대적 명상 기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 명상법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현대 명상 프로그램은 일상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수행법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명상의 본질을 지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동시에 불교계는 전통 수행법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현대인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과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들만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걸 탈을 벗어나서 일반 대중과 함께 하려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그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명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성숙을 위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계가 명상의 본질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란을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명상, 그 본질은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에서부터 내면 성찰과 깨달음 추구까지 요즘 명상법이 다양해지며 그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 두 번째. 오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내면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여러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법 명상.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명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하는 명상, 음식을 먹으며 하는 명상 등 현대 사회에서 명상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상인지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두 명상으로 볼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집중시켜 자신을 바라보고 참된 자아를 깨닫는 수행법으로 명상을 활용해 왔습니다.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대승과 간화선에서는 이놈이 먹고 너의 참된 본성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그렇게 찾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다. 대표적인 예로 간화서는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을 얻고, 윗바사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관찰해 본성을 깨우는 수행법입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마음 다스림을 넘어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지향하는 겁니다. 반면 현대사회에선 명상의 의미가 확장돼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소소한 경험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명상을 대중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명상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워낙 가볍고 쉽게 명상을 통해서 이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호흡 명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 감소 명상 같은 것이 쉽게 이제 좀 마음 평안에 도움이 되니까 그쪽에 많이 이제 쉽게 가고 있는 거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이라고 했을 정도로 체계적인가, 또 이게 해롭지 않은 것인가, 또 지도자는 믿을 만한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어떤 합의된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아직은 혼란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명상의 기준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명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조건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본질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많이 알아보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그런 기관이라든지 지도자의 어떤 그런 안전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또 많은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우리 내면의 성숙을 위한 도구입니다. 쏟아지듯 범람하는 명상법 가운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도 본질은 해치지 않는 명상법을 찾아내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명상은 쉽고 화두서는 어렵다. 수행법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뿐만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두 수행법이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게 됐을까요?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 세 번째 순서로 MBSR과 관화선의 비교를 통해 수행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의 접근도가 높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 MBSR, 그리고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는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인에게 마음챙김 명상은 효율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고, 화두선은 어렵고 고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MBSR은 왜 전문적이면서 힙한 느낌을 주고 간화선은 어렵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MBSR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낱낱이 잘 쪼개가지고 질문하고 응답하게 돼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겐 그 방법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간화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쪼개줄 필요는 있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979년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MBSR은 불교의 마음챙김을 재해석하고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더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수행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700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병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뉴로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서양의 과학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가 있겠고, 동양의 어떤 불교 명상의 핵심, 이런 두 가지 커다란 어떤 강줄기가 만나서 MBSR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979년에 이제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반면 간화서는 고려 시대부터 고승대덕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사해탈이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목표로 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효과를 수치화하거나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간화선이 이제 마음 평안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간화선 명상, 화두 명상을 공부하려면 이제 이걸 제대로 쉽게 설명해 주거나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내하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수행법을 단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의 대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두 수행법 모두 현재 순간에 대한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MBSR이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간화서는 더 깊은 차원의 자아 성찰과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는 치유 명상도 필요하고 그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깨달음 명상을 해서 완전한 마음 평안,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으시려면 이제 화두 명상, 간화선 명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고 본질을 온전히 이해해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MBSR과 간화서는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으로 깊게 파고든 명상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이 과대 포장하고 상품화에만 집중한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맥마인드 플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 네 번째. 오늘은 명상의 본질과 상업화 사이의 딜레마를 짚어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1분 명상, 짧은 걷기 명상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맞춘 간편한 명상법이 늘어나는 요즘. 명상 산업 시장 가치 규모가 매년 약 20%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2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명상 대중화 이면에 들이운 그림자도 작지 않습니다. 자아 성찰과 깨달음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뒷전으로 한 채 즉각적인 효과만을 추구하는 패스트푸드식 명상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이제 대중의 요구를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나 또는 자기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수단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더라도 그런 인스턴트식 그 햄버거식 명상을 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로널드 퍼서 교수는 저서 마음챙김의 배신을 통해 맥마인드 플리스라는 개념을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맥마인드 플리스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맥도날드에 빗대 명상의 상업화를 비판한 신조어입니다. 상업화된 명상이 당장의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명상법이 아닐 경우 초심자에게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도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기 수행들을 해나갈 때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냥 저기 자격증 주고 나가서 해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맥마인드 플리스에서 지적한 내용들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명상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이 결여된 지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전통 수행법을 단순화하거나 변형한 명상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본래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전통 명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챙김이 그 위대한 그 변화시키는 그 힘, 본질을 지나치게 간소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마음챙김이 하나의 그 주력 훈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상 상업화와 함께 찾아온 맥마인드 플리스. 명상이 단순한 소비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참된 가치를 되새기는 건 시대의 과제가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명상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본질까지 다시 고민하게 되는 시기.
조계종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불교 고유의 전통 수행법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진우 스님의 선명상, 명상 이젠 알고 하자 마지막 순서로 선명상이 하나의 문화로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한 도전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선종 구산문에서 이어진 한국 불교의 정수이자 깨달음을 향한 수행, 선. 수백 년간 출가 수행자의 전유물로 여겨진 선수행이 이제는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300개가 넘고 다양한 이름의 명상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 이 가운데 선은 명상과 융합해 전통 수행법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첫걸음을 성큼 내딛었습니다. 사실 2600년 동안 불교는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뤄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그 경전에 나타난 또 저사어록에 나타난 이런 마음의 문제를 이제 잘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해 6월 특별한 법석 선명상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선명상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5초 우선 멈춤 명상, 무시로 명상 등 상황별 선명상법을 제시하며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선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제 선명상 대회에는 3만 5천여 명이 함께 5분의 고요를 만끽했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서울 안암동에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전국 9개 지역에 명상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선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키고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로 돕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첫 번째로는 그래요. 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분씩이라도 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포부만큼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선명상의 효과를 입증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과 상업주의 확산 속에서 전통의 깊이는 유지하되 현대적 소통 방식을 갖춘 전문 지도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좀 세밀하게 정리가 돼서 워크북까지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것을 익히고 또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지도법사 양성도 필요하죠. 그런 지도자 교육까지 올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명상은 단순한 융합 문화를 넘어 대중화를 통해 깊이 있는 자아 성찰과 깨달음이라는 본래의 가치로 시민의 일상과 만나며 명상의 홍수 시대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